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하루죠. 국내 금값은 떨어지는데 해외에서 막 오르고 있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2026년 3월 5일 한국 귀금속 시장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딱 이 한 문장에 나오는데 이게 오늘 시장의 긴장감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지금 금이랑 은 시세가 어떤지 숫자로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아니 왜 내가 살 때만 이렇게 비싼 건지 그 프리미엄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단기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금, 은 시세입니다. 뭐니 해도 시장을 알려면 숫자부터 봐야겠죠? 3월 4일 마감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가격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KB은행 고시가격부터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1.0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기준 가격이 돈당 91만 3천 원을 넘어섰네요. 일단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매 시장인데요. 우리가 금은방 가서 실제로 내는 돈은 훨씬 비싸죠. 근데 보세요. 어떤 곳은 내렸는데 어떤 곳은 올랐어요. 방향조차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국제금값을 보니까 와, 달러 기준으로 거의 2%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국내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인 거죠. 이번에는 은 시장으로 가볼까요? 은은요, 우리가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이 스프레드가 금보다 훨씬 큽니다.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은은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거래가 더 어렵다고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방금 우리가 은행 기준가랑 실제 소매가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봤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 소매 프리미엄의 비밀, 실물금을 사시려는 분이라면 이걸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은행에서 말하는 가격보다 무려 17%에서 21%나 더 비싸게 금을 사야만 하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이 이론적인 가격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 차이, 이 갭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프리미엄은 다 장사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에는 일단 부가세 10%가 붙고요. 또 금을 예쁘게 가공하는 비용, 유통 마진도 들어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가 불안하면 그래도 믿을 건 금밖에 없어 하면서 실물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바로 그 수요 심리까지 다 녹아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섹션, 핵심 시장 동인 분석입니다. 프리미엄이 왜 붙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기준 가격 자체를 막 흔드는 더 큰 힘들은 대체 뭘까요? 오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네 가지 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딱 줄다리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 편에서는 원화가 강세고 어제 국내 KRX 금시장이 뚝 떨어졌으니까 가격을 내리자 하고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전쟁 날 것 같아, 불안해 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이니까 가격을 올리자 하고 당기는 거죠. 이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막 서로 다른 힘들이 부딪히는 복잡한 상황.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동성을 뚫고 나갈 전략 한번 알아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은 변동성 높은 횡보장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 튈지 아래로 꽂힐지 모르게 그냥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따라 들어갔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KRX 금시장처럼 증권사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핵심은 막 오를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제 저점 근처까지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때를 진입 기회로 보고요. 대신에 목표가랑 손절가는 칼같이 지키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섹션, 장기 투자자 전망입니다.
매일매일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야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순간에 시장에서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감정이 부딪힙니다. 한쪽에서는 공포 때문에 일단 현금부터 챙기자 하고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하락을 기회로 보고 지금이야말로 안전자산을 살 때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역시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불안한 시기에 가장 먼저 찾는 안전자산이라는 지위가 굳건하죠. 그래서 길게 보면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장기 투자라고 해서 마냥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유동성 위기 같은 게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의 전략은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가격이 좀 빠졌다 싶을 때 꾸준히 분할로 모아가고 반대로 너무 급등해서 내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이 너무 커지면 그때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골드바 같은 실물금을 사시는 분들은 아까 봤던 그 무시무시한 프리미엄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와 전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최종 결론은 신중함, 딱 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일단 지켜보는 게 유리하다. 굳이 매수를 하겠다면 가격이 그램당 24만 1,000원에서 24만 3,000원대까지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것도 소량으로만 분할해서 접근해라. 왜냐? 오늘 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네요.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공격적으로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방어적으로 시장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시장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일 뿐 투자 조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간밤에 시장에 그야말로 충격을 던지면서 잠시 스쳐 지나간 심리적 저항선 1,500원. 와, 이건 시장의 불안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 숫자를 보면서 그 현장부터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3월 4일 종가가 1,476.2원. 아니, 하루 만에 10원이 넘게 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당일 변동폭입니다. 1,456원에서 1,485원 사이를 왔다 갔다 거의 30원 가까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원화를 쥐고 흔드는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힘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변동성의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는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에서 뉴스가 빵 터지니까 뭐 경제 데이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헤드라인 하나에 시장이 출렁이는 거예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가 펼쳐진 거죠. 두 번째 힘은 정말 강력하죠. 미국의 중앙은행,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이 우린 금리 안 내릴 거야. 아직 멀었어.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전 세계 돈이 자연스럽게 달러로 막 쏠리는 거예요. 이러니 원화 같은 다른 통화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미국이랑 금리 인상 경쟁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장부터 진정시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환율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고 있다, 관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이걸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미국이랑 한국 금리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1%가 넘는 금리 차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격차는 뭐랄까 거의 수익률 자석 같은 거예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주는 달러를 갖고 싶지, 원화를 갖고 있을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선을 미래로 돌려서 원화의 중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원화의 흐름은 말 그대로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중동 리스크나 유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원화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반도체 수출 같은 펀더멘털이 아니야 버텨야 해 하면서 원화를 지지하려고 하겠죠. 아주 팽팽한 싸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조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너지 수입국 페널티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확 뛰어버리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고, 그게 바로 원화 약세로 직결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신없는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제가 개인, 기업, 투자자별로 딱딱 나눠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슬라이드에 있는 이 질문,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해법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변동성이 물론 기회일 수 있죠.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생명입니다. 핵심 지지선, 저항선 딱 체크해 두시고 포지션은 평소보다 작게, 그리고 손절 라인은 아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만 환율이 진짜 바로 손익으로 연결되잖아요. 수출 기업이라면 환율이 148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해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확정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수입 기업은 더 떨어질 거야 하면서 최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1460원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행 가시거나 유학 자금 보내셔야 하는 분들, 정답은 분할입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서너 번에 나눠서 환전하세요. 그럼 평균적으로 더 나은 환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막 뉴스에서 난리칠 때,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쫓아가서 환전하는 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는 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뭘 기억해야 할까?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시장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펀더멘털보다 헤드라인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의 공포와 기대가 즉각적으로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시장 심리 지표 하나 더 볼게요.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얼마나 비싼가, 이걸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0.88%예요. 오히려 더 싸다는 거죠. 이거 역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국내 투자자들이 그만큼 새로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걸 꺼리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보수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드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변동성이 앞으로는 그냥 새로운 표적, 즉 뉴 노멀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